23. 미연은 한참 앞서서 휠체어를 끌고 가는 사내를 바라보고 있었다. 마침 근무를 마치고 후임에게 막 업무를 인계하고 퇴근을 하는 중이었다. 사내는 그저께 할아버지에게 그렇게 당했으면서도 당연한 일이라도 되는 양 휠체어를 끌고 있었다. 처음부터 그런 부분에 나름대로 즐기는 할아버지와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이 함께 만들어내는 장면이라고나 할까. 그런데 오늘은 자신의 마음이 이전과 같지 않은 신선한 무엇이 있었다. 통상 봉사활동을 왔던 예전의 사람들이 보여줬던 것과는 분명 다른 무엇을 이 사내는 보여주고 있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이미 그런 경험을 했고 자신이 한 말을 들었을 테라 할아버지가 부탁을 해오면 딱 잘라 거절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미연은 마침 사내가 몰고 있는 휠체어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터벅터벅 걸어갔다. 그 기분은 묘했다. 자신도 알 수 없는 기분에 휩싸여 발길이 그만 그곳을 향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내와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무슨 얘긴지 두런두런 나누다가 바다를 향해 손짓하기도 하면서 키득거리며 웃기도 했다. 마침 그때 학수는 미연이 조금씩 뒤쪽으로 해서 그들이 있는 곳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시치미를 뚝 떼고 아예 모르는 척하고 있었다. 학수는 지금 그 순간도 가슴 한쪽 어디선가 사춘기 쪽이나 겪었을 법한 설렘으로 심장이 자꾸만 콩닥콩닥 뛰는 기분이었다. 조금 가다 보면 두 갈래 길이 나온다. 그곳에서 왼쪽으로 가면 산책로이고 오른쪽은 직원들의 숙소로 보이는 아파트처럼 생긴 건물이 자리 잡고 있었다. 좀 전 학수는 휠체어를 왼쪽으로 밀고 가다 속도를 천천히 하고 반응을 기다렸다. 미연이 저러다 숙소 쪽으로 가버리면 자신도 그쪽으로 쫓아갈 것 같은 강렬한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그랬다가는 봉사를 나왔다 여자의 뒷공문이나 쫓아다니는 꼴불견이 연출될 것이 뻔했다. 안 그래도 뭔가 꼬투리라도 잡지 못해 어르렁거리는 기자들에게 그 소식이 알려지기라도 하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다. 기자들은 현재 자신과 일행들이 이곳으로 봉사활동을 온 사실을 호기심이 가득한 눈으로 예의주시하고 있는 참이었다. 이제 겨우 오후 3시로 그녀가 급한 볼일이 없는 한 여유있게 오붓한 시간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제발 이쪽으로 와주었으면 하고 학수는 속으로 간절히 빌고 있었다. 미연이 그렇게만 해준다면 아직 해는 중천에 떠있는 시간대이고 환자를 산책시키는 일을 핑계삼아 서로가 대화를 나눌 수 있어 남들이 보기에도 그만이다. 미연은 갈림길에서 잠시 갈등하는 눈치를 보이더니 이윽고 뚜벅뚜벅 숙소 쪽으로 향했다. 갑자기 학수가 휠체어의 방향을 바꾸었다. 할아버지, 오늘은 직원들의 숙소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구경해 보실래요? 좋지. 호기심 많은 할아버지가 흔쾌히 응해왔다. 이제는 학수가 미연을 쫓아가는 풍경이 되었다. 조금 앞서서 가던 미연이 인기척에 그들을 바라보았다. 이간호사! 미연을 발견한 할아버지가 반가운 마음에 평소보다 큰 소리로 미연을 반겼다. 할아버지는 여기에 웬일이세요? 나야 이 젊은 양반께서 태워주신 대로 따라왔지 뭐. 그때서야 학수는 미연을 향해 고개를 숙였고 미연도 목례로 가볍게 인사를 했다. 퇴근길인 모양이죠. 예, 3교대라 막 후임에게 인계하고 오는 길이에요. 시간 되시면 지금 같이 산책이나 하시죠. 할아버지도 그냥 가기가 몹시 서운한 것 같으신데. 학수는 할아버지 핑계를 대었지만 사실은 자신이 꼭 그러고 싶었다. 그래, 이 간호사 같이 바람 쐬고 들어가. 시간이 아직 3시밖에 안 되었는데 벌써 숙소로 가기도 그렇지. 이제는 할아버지가 야단이었다. 잠시 갈등을 하던 면이 못 이기는 척 따라 나서는 통에 세 사람은 자연스레 산책길에 올랐다. 면도 사실 숙소로 가봤자 TV를 보거나 책을 볼 일밖에 없다. 한 30여 분 정도 같이 대화를 나누며
병원 주변을 산책하는 일도 정신건강에도 나을 듯 싶어 따라 나섰던 것이다. 봉사는 하실만 해요? 미연이 옆에서 휠체어를 밀고 가는 학수를 바라보며 묻는다. 미연도 며칠 전 학수를 보았을 때부터 그가 마치 오랫동안 알아왔던 아주 가까운 친척 오빠나 되는 양 부원함을 느끼고 있던 터였다. 예,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이 일은 어떤 일로 이곳까지 봉사활동을 왔을까? 자신도 이곳에 온 지 몇 달이 지나다 보니 그동안 많은 봉사자들이 다녀갔다. 봉사활동을 온 사람들의 사연들도 찾아온 숫자만큼이나 많은 것 같았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가며 그들의 처지를 바라보면서 용기를 얻어 새롭게 삶을 펼치고 싶었어요. 얼마 전 왔던 젊은 여자도 미연에게 그렇게 말했었다. 결혼한 지 불과 1년도 채 안 되어 남편을 교통사고로 떠나보냈다던 그 여자는 처음엔 자신도 삶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까지 느꼈다고 말했다. 자신이 그런 지경에 빠져 있을 때 누군가가 이곳에 봉사활동을 권유했고 마지막 도피처라도 되는 양 쫓아왔다고 했다. 과연 봉사활동의 효과가 있었던지 한 달가량의 봉사 후 훌훌 털고 비교적 밝은 모습으로 이곳을 떠나갔다. 하지만 이전의 웃음을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린 안타까운 사람도 지켜보았다. 2달 전 어느 곳에서 있었던 유치원 화재 사고로 딸을 잃어버린 어떤 여자는 봉사활동 내내 눈물을 훔치곤 했었다. 하지만 상처는 끝내 치유되지 않았다. 마지막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가기 전 미연의 손을 붙잡고 하소연했다. 전 이제 어떻게 하죠? 아무리 잊고 가슴에 묻으려고 해도 사랑했던 딸 초롱이는 여전히 엄마하고 부르며 제 주변을 맴돌고 있는 걸요. 아직도 길거리를 지나다 초롱이나 비슷한 체구의 아이 뒷모습만 봐도 초롱인 줄 알고 뛰어가서 확인해봐야 겨우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걸요. 미연은 그때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해줄 수 없었다. 어설픈 미로는 오히려 상처를 더 나게 할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럴 땐 차라리 손을 맞잡고 같이 울어주는 일이 더 나은 위로일지도 모를 일이었다. 산책로 주변으로 조성된 화단에 갖가지 야생화가 피어 있었다. 미연은 사내가 몰고 가는 휠체어를 따르면서도 눈은 자꾸만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조금 전부터 두 사람의 호젓한 분위기에 낌새를 챘고 끼어들기 거북해 침묵으로 일관한다. 그러다가도 따스한 햇볕에 꾸벅꾸벅 졸기도 했다. 참, 통성명도 안 했네요. 그럼 저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고요한 세상의 가장 한가운데로 뛰어들어 물수제비 뜨는 것처럼 파문을 일으키고 싶은 장학수라고 합니다. 어머, 소개가 재미있네요. 근데 하필 파문을 일으키고 싶을까요? 저는 미리 명찰을 통해 보셨던 대로 간호사 이미연입니다. 사실은 저도 한때는 고요한 호수에 잔잔한 수면 같은 삶을 살기를 원했던 적이 있었지요. 하지만 세상은 제게 자꾸만 그곳에 안주하지 말라며 돌 발매질을 해대는 거예요. 어떻게 안 나올 수 있겠어요? 결국은 호수 속에 살던 고기가 수문을 따라 먼 곳 바다를 향해 가듯 세상을 향해 뛰쳐나왔습니다. 장 선생님은 정말 말씀을 잘 하시네요. 예전부터 어른들이 말을 잘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변호사라고 그러던데 제가 보기엔 장 선생님도 그런 직업으로 살아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호호. 학술은 미연의 그 말에 순간적으로 놀란 눈으로 쳐다본다. 농담처럼 내던진 미연의 말이 자신의 직업을 먼저 눈치채고 일부러 던진 말같이 들렸기 때문이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을 기대해 주십시오. 내용이 좋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